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 달 왠지 모르게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지만 기간 조정의 끝, 녹색 캔들 관련된 이야기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아마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건 조정이었다라고 보셨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올라가 있는 그러한 미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마 지난주 장 보셨던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 봐라,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이게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 제가 쓰는 단어가 뭐냐면 상대 강도. 그렇죠, 강도. 어디가 강하냐? 다시 한번요. 저한테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딱 한 줄만 당신의 경험담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항상 strong is beautiful.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난 항상 뭐가 제일 강하지? 또 뭐 부동산 같은 어디가 제일 강하지? 김 수장, 그 돈 있으면 그러면 다 강남 사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내가 돈 허락되는 범위에서 다음이 어디지? 마용성이 강해. 이게 재테크의 사이클은 돈이 몰려 있어야 그쪽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도 어디가 강하지? 항상 상대 강도를 비교해서 손수건 이론. 탁자 위에 손수건을 놨을 때 올리면 가장 중앙이 먼저 올라가고요. 여기를 내리면 외곽이 먼저 빠집니다. 스트롱 이즈 뷰티풀. 여러분들 주도주 좋아하시죠? 주도주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종목군 중에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뭔데? 그게 바로 스트롱 이즈 뷰티풀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대 강도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디커플링 상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넌 도대체 넌 왜 이렇게 못 가니? 야, 넌 근데 좀 버텨주고 있는데 너 왜 그러니?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응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상의 바닥과 이미 사실 지수상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좀 올라가는 것도 쑥 빠졌다가도 이렇게 다시 밑으로 들어주죠. 근데 이게 코스피장은 그럼 야, 여기에 진 바닥이니? 아니요,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간 바닥이 아직 최소한 다음 달까지 있어야 기간 바닥이 된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고 이미 우리가 2022년도에 장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바로 6월 달 2332에서 여기서부터는 기다리면 끝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기간 바닥이죠. 어쨌든 디커플링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코스닥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다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특히 2025년도의 시장은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승부처를 미리 찾아가시는 그런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나와서 저는 항상 저희 수강생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방은 도움되는 건 다 하는 방이다. 그게 국내장이든 미국장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내려갈 때 해지할 수 있는 ETF든 선물 옵션이든 그 무엇이든 요새 또 비트코인 뭐 이렇게 많이 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이건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저희가 얻다가 베티했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얘기할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전 다만 이런 것이 있고 돈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재테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성공적인 부분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중요한 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뭐가요? 비트코인의 진검승부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직업이 이런 금융기관에 있다는, 이런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저를 보고 직접 질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를 보면 그냥 밖에서는 저 한국경제TV 나오는 소재미 씨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저희 지인을 통해서 하다못해 뭐 주변 친척이 뭐고 지금 비트코인 해도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합한 그 금액이 한 20조.
근데 비트코인의 이 여기에 거래대금은 30조 이상 그 금액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진검승부가 드디어 와 있다? 아, 이거 지금 난립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야 10만 달러 여기 꼭 찔 거야. 무슨 소리야? 내전에 20만 달러가 왔는데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다시 한번요.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뒤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10시 30분에 디테일한 방송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2025년도에 승부처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된다. 제가 매번 이것도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 이때가 가장 좋은 찬스다여서 저희가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2025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승부처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큰 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어랏, 주간 증시, 상대 강도, 코스피는 얘가 짠해서 올라왔네. 근데 코스닥, 도대체 넌 누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주로 안 간 걸 보시죠. 아, 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안 갔네. 나 이쪽 들어가야지. 이거 빵점짜리입니다. 뭐 소위 키 맞추기 알겠어요. 대장주가 많이 가니까 못 갔던 종목군들이 쫓아가는 거 이해가 가요. 순환매를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시각은 어디가 강하지? 여기가 왜 강하지? 여기는 왜 약하지?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시장 내에서도 그걸 또 쪼개면 여기가 강합니다. 먼저 결론 먼저 치고 들어갈게요. 야, 그럼 너 이제 바닥 찍고 신나게 가니? 아닙니다. 미리 동그라미 그려놨죠. 여기도 여러분들 올라갈 때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우리나라 국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PBR이 0.8대, 뭐 여기서 여기 0.85다 그러면 0.8대만 들어가면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닥종이에요. 우리가 그걸 밸류에이션 상에서 바닥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매도기 때문에 기다리면 결국은 주가가 위로 갑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절대 던지면 안 됩니다. 또 마침 제가 이때 공부하고 있을 때요. 근데 미리 그려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얘가 내려갈 때 이렇게 역N자로 내려가고 역N자로 내려가듯이 이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차트가 약간 좀 잘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올라갈 때 동그라미 친 이유고요. 여기가 매도입니다. 여기가 매도. 이때 썼던 기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평선 법칙 중에서 보통 초보님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뭘 많이 배우냐면 이평선 기울기를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아가는 엄마 따라가고 주가 이평선 기울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기울기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면 이건 하락 기조에 있고 올라가면 상승 기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중급자, 고급자 과제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평선 기울기는 이건 초등학교 용이구나. 진짜 중요한 고등학교, 대학교 용어는 뭐냐면요. 배열입니다. 배열이 조금 여러분께 조크를 섞어 쓴다면 배열이 중요합니다. 이 배열이 역배열됐으면 여기는 절대 한 번에 못 tus습니다. 여기 올라가죠. 얘 미리 얘기할게. 얘 올라간다고 야 신나 아닙니다. 얘 여기 올라면 여기서 또 두드려 맞을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좀 더 간다? 그럼 여기에 영역이겠죠. 어쨌든 얘는 올라가도 위에서는 두들겨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다시 두들겨 맞는다? 얘는 그러면 저평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 몇십 년 동안에 나왔던 통계입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항상 그러겠지.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예측할 때는 함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오면 다시 0.8대에 들어와 있고 얘는 일단 과매도의 구간에 들어와 있고 지난 2022년도 6월 달과 마찬가지로 녹색 캔들 존에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얘는 바닥을 찍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주가는 하나 명심하시죠. 이렇게 V자로는 바닥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급락 때문에 급등 줘야지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건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급락 급등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완만 턴입니다. 그러니까 급락 급등에서 이건 급락 급등은 하락에 그 매도를 때리는 세력과 매수하는 세력이 1대1로 비겼다는 얘기고
완만하게 가면 매수가 이긴 거죠. 다시 여기서 강하게 몰아쳐야 이게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일어나는 급락급등 V장 바닥 다음에 U장 바닥을 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상방 패턴. 우리가 올라갈 때는 5상방, 20상방, 소위 제가 맨날 골프에 가면서 뒷구턴, 20이 뒷구턴, 60이 뒷구턴 나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그게 아닌 거죠. 얘는 아직까지 바닥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내려가면 바닥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바닥 존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 이 에어리아는 여기는 바닥에 있어. 얘는 다른 게 악재여도 계속 내려가지만은 않아라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이게 가파르면 완만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가까다 보면 제가 TV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방 정기성이 있다는 표현합니다. 완전히 빵점짜리 해설입니다. 이건 하방이 견조하다가 아니라 얘는 또 빠지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려가면 얘처럼 무조건 급등을 줘야 그래야 너 혹시 바닥인이라고 두 개 바닥점 중에서 바닥점인이라고 부숴가지 완만하면 이건 쓸데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쪽은. 뭔가가 이쪽 시장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얘만 보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한 장짜리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쪽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선에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요새 어쨌든 안 빠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집안의 가장이란 돈을 못 벌어와도 가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참 차이가 난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것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런 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에다 돈을 쓸 게 아니라 10조 원 정도면 어떤 알짜배기 회사를 M&A 할 때 돈을 쓰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할 때 써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에 써버려?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삼성전자의 바닥점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얘를 6만 원 거기 근처에 있을 때도 결코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가가 뜰 때 어떻게 뜨는지를 알거든요. 꺾어질 때 어떻게 꺾어지는지 알거든요. 그게 저희가 미국 증시에서 계속 이렇게 엔비디아가 저 밑에 $500 언더, 지금 기준 $50 언더부터도 계속 중계방송에 들면서 이걸 $150까지 갖고 왔던 이유는 뭘까요? 거기까지 갈 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매도 신호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져간 겁니다. 얘는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단 얘가 밑으로 간 다음에 역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가 뜨긴 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보이겠지만 좀 더 갈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안 빠지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는 것이 현재 코스피 시장을 견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묶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K하이닉스는 또 주말에 좀 올라갔죠. 또 LG 에너지엔솔도 위에서 팍 빠졌다가 다시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또 여기 보면 현대차가 좀 선전하고 있죠. KB금융도 선전하고 있죠. 네이버도 선전하고 있죠. 여긴 괜찮죠. 근데 이쪽을 보면 확 분위기가 확 깨버립니다. 일단 시총 상위의 알테지 밑으로 확 무너졌죠. 얘를 보면 진짜 짜증나는 증시라는 얘기. 2차 전지가 시장을 박살내더니만 여기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습니까? 그것도 대장주에 물려 있으면 빠져나갈 기회가 있는데 2등, 3등주 물리면 빠져나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알트진 빠지고 있죠. 리가캡 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삼천당 제약은 저한테도 오늘 질문 들어와 있는데 이건 동네 북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누군가가 삼천당 제약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거의 뭐 반토막 나 있습니다. 제약 봐요. 2차 전지에서 제약버도 작살나게 빠지니까 코스닥시장이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있고 투자자들은 그 밑에서 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얘는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관에서 지금 시장이 얘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아까 했지만 급락급등의 완만턴에 어떤 모습을 줘야지만 그게 바닥을 이루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아니면 앞으로 어떤 모습을 줬을 때 얘는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변신한 것일까? 진짜 말 그대로 오년 박사님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증시가 달라졌다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 샘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기억나시죠?
여기선 저희가 매도입니다. 인버스도 뭐든지 매도입니다. 여기 중국보다 나쁩니다라고 하다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할 때 무슨 치킨이요? 돌돌 치킨. 돌돌 치킨 기억나시죠? 2271.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끝내 이길이라 해서 여기서 올라갔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저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클입니다. 돌고 돌아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림. 현재 주가가 얘가 지금 움직이는 현재 주가에서 의미 있는 모습을 주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얘는 요번 주에 무조건 60선 라인까지는 최소 올라와줘야 됩니다. 따따따따따따 해서 올라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왜? 여기처럼 이 장이 바닥을 찍을 때 첫 번째 하나 5일선이 뒷구터 나와야 됩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상방 3개가 나오거든요. 5상방, N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얘 바로 위에 20상방, 얘가 진짜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60상방. 이 3N이다라고 하거든요. N자인 패턴.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60까지 가줘야 이게 N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여기 60선까지 갖다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들겨 맞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다음에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애프터 서비스로 매일 이렇게 점검해 드리니까 그냥 무료로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 여기까지 갖다 놔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여기까지 갖다 놓든 안 갖다 놓든 상관없이 얘는 진바닥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진바닥을 주면서 얘가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20일 평균선 이렇게 롱텀의 쌍바닥을 주면서 장대 양봉 같은 걸 줘야 얘가 너 의미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유의미한데 라는 겁니다. 얘는 아직은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사카는 구별되는 게 그래도 작은 거지만 5가 급락담의 급등 같은 조그마한 하는 소문자 부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대문자 부위로 빡 떠줘야 의미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또 하나의 바닥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내 걸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결코 배움에 늦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이렇게 1번. 여기까지 가서 5가 N자. 얘가 나오구나. 아니면 여기처럼 20이 뒷구터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여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롱텀의 쌍바닥을 줘도 얘는 유의미하다라는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얘가 계속 나오는 것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서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여기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 얘가 다시 만약에 여기 가지 않고 얘가 올라가다가 5일선 바디 이렇게 올라가다가 캔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5일선 바디라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얘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 반등이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유의미하게 바닥치는 건 아니지만 얘는 다행히 내려가면 얘는 다음 달에 무슨 바닥점이 기간 바닥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얘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약한 거를 여기 와서 이렇게 쭉 빠져나서 여기 와서 알아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입니다. 일봉만 보면 봉된다. 월봉 와야 된다. 이 그림을 제가 수없이 보여드립니다. 하다못해 여기 타이핑 잘못된 거 되겠죠. 얘는 지금 9월 달부터 얘가 확 빠지는 모습을 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잘 버텨가다가 얘가 밑으로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 9월 달, 10월 달 얘가 밑으로 폭락하면서 내려가면서 장을 아예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더 심각합니다. 이쪽은 9월이 아니라 5월부터 망가지겠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추세거든요. 이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에 자꾸만 속냐면 이게 잔파동에 자꾸만 속습니다. 이렇게. 파동과 추세를 구별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숟가락 놓으셔야 됩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 소장, 그럼 당신 얘기는 그러면 국장이 하락장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장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것 또한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한테. 반평균이 60점이에요. 반평균이 어느 반의 반평균은 80점이에요. 그럼 반평균이 60점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 30명의 학생이 있을 때 30명이 다 60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 반평균 6점이라는 얘기는 평균 이하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많다는 거죠.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작다는 거죠. 하지만 성적 좋은 80점, 90점짜리 있다는 겁니다. 반평균 80점이라는 것은 성적 나쁜 학생은 조금 있고 성적 좋은 학생이 많다라는 뜻이지 얘는 다 우등생이고 이쪽은 다 열등생이냐? 그런 계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장님 그걸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얘가 지금 11월 달, 그냥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무게중심이 올라가는 점을 보시죠. 요 그냥 보면 피론티어 많이 올라갔죠. 성강매도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요새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올라왔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나갔던 루닛도 뒤에 가서 이렇게 빠졌지만 초창에 뭐 위로 빵빵 치고 올라갔죠. 그다음에 JYP, 여기 뭐 솔트룩스, 여기 신성 델타 새로 올라오죠. 여기도 많습니다. 여기 종목을 쭉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그죠? 저건 우리가 소위기하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죠. 그다음 조선, 트럼프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조선이죠. 왜? 지금 중국의 해군력은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죠. 제조업이 약하잖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못다 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죠. 그다음에 AI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AI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흘러가는 그림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전력주들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엔터주들,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럼 얘들 뭘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꺾어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 한 쉽게 해서 한 80%가 얘가 추세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호남 석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수강생들은 걔가 상장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걔는 이미 추세가 꺾여 있고 수렁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관심 대상에 있지도 않고 저런 주식도 아직까지 있구나. 근데 얘가 이 80%가 있어도 여기 20% 있는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이 종목 군단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 여전히 이어간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약할까 할 때 우리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 만약에 딱 하나만 대라면 우리나라 시장의 아킬레스건과 미국 시장의 아킬레스건을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미국 시장의 아킬레스건은 10년 만기 국채 수준입니다. 얘가 만약에 4.5를 뚫고 얘가 빵빵 올라가려고 모양을 보여주면 미국의 빅테크 아니라 그 이상의 종목들도 와장창 얘들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초기에 사주다가 그다음에 다시 매도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 삼성전자가 나빠서 빠진 것도 있지만 왜 빠졌을까요? 그렇죠. 한국 시장을 떠나가는, 한국 시장을 때리는 그 물량이 대신해서 삼성전자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사준다고 할 때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매수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걸 잡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뭔데요? 이겁니다. 환율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얘를 한번 보십시오. 얘를 보면 예전에 $1,000당 1,400원대 왔을 때만 해도 얘가 빠질 때 이렇게 확 빠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확 빠져줘야 됩니다. 하락 각도가 확 빠져줘야 여기가 꼭지구나. 20이 쌍봉이면서 얘가 장대를 때려줘야 네가 환율이 일단 꼭지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내가 지금 1,400원에 와 있습니다. 1,400원에 와 있는데 얘가 안 빠지고 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이게 급락급등 다음에 완만 턴이 돼버리면 얘는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시대에 이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립 서비스가 들어가고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예전엔 말이죠. 예전에는 정부 관계자가 한마디만 딱 했으면 환율이 그냥 와장창 내려가는데 요새는 말빨이 전혀 안 맥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겁니다. 얘를 1,400원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얘가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직 주변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나라 달러가 미국의 달러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게 된 그런 여건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수출이 잘 돼야 되죠. 수출이 빵빵하게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달러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을 딱 보면 특히 반도체나 뭘 이렇게 보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올 수 있을까라든지 또 그다음에 금리.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돼. 금리는 돈가치거든요. 미국이 처음에 비컷 50 비컷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쇼컷을 했죠. 그다음에 12월 달도 금리 내리나? 근데 얘도 점점 한 50대 50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금리 내리겠지 했는데 이것 봐라. 지금 금토위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게 확실히 되면 우리도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러니까 금리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안 내리면 우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얘는 뭐에 달려있냐면 미국의 금리 사이클과 달려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트렌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데이터 보면 미국의 소매 심리
저 신뢰 주세든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견조하고 또 엔비디아가 150달러를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그래도 150달러까지 찍고 가는 건 엔비디아 이꼬르 경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AI 중심. 경기가 안 꺾어지네. 그럼 얘들은 금리를 그렇게 내릴 이유가 없죠. 단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트럼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맞지만 트럼프가 공약에서 얘기했던 것이 자기는 저금리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기대를 가지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죠. 그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짝이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서행주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졌던 겁니다. 그러나 결코 다 죽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선별적으로 압축된 종목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역시 국장에서 얘를 봐야 되고 또 얘가 마침 밑으로 내갈 때는 하단에 과매도 국면 중에서 가격의 과매도는 이미 들어왔고요. 이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데 기간상의 과매도가 바로 다음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보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얘가 이거 바닥 찍었네. 이제 무조건 되겠네. 아직은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면서 주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 기간마다 12분의 9법 없이 여기를 저도 다음 달에 봅니다. 얘가 그렇다고 뭐 다음 달에 무조건 얘가 지금부터 바닥 친다 얘기 아니라 얘가 내려와 줘야 그래 얘가 기간 바닥을 찍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시장은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스닥 아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급락 때문에 급등을 줘야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니 완만턴을 누를 텐데 아직 여기는 의미점이 없다. 다만 코스피의 입장을 보면 상대 강도가 이쪽에 있고 급락 급등 다음에 얘가 의미 있는 선을 두려면 무조건 60선까지 가서 여기서 뒷구톤 나오는 걸 보자. 대신 그냥 빠지더라도 얘는 다음 달은 계속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국내 시장 어떻게 되느냐. 선별 공략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그게 커다란 이 어장에 이 소위 대어가 간혹가다 나오는 구간이니까 여기 눈 감고 찍는 그런 장은 아니니까 그건 좀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것이 현재 국내 시장의 현 주소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지금 돈을 어디가 빨아들이고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주변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트코인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총 난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갈까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논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계속 갈까요? 조정을 받을까요? 이건 파동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항상 뭐를 분석할 때는 야, 비트코인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여기다 놓고 그다음 두 번째, 얘가 그러면 파동상 조정이니 안 조정이니 이렇게 나눠내야 됩니다. 썸네일 보시죠. 자극적인 썸네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비트코인 이제부터는 작살난다라고 쓰이는 그런 건설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죠. 20만 달러 간다. 아니 20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100만 달러 간다.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각자 의미는 있습니다. 그럼 저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비트코인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역량이 되고 공부가 되면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의 의견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게 아닌데?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뭐 하라 안 하라 그걸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아니니까. 또 요새 또 지난번에 금투세 갖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 매긴다고 또 난리 나죠. 야, 5%밖에 안 되는데 그 세금 매겨도 되지 않아? 세금을 매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러니까 공평세. 우리가 주식은 거래소에서 사고 팔잖아요.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평화세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자, 그건 뭐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 너 어디 와 있니? 자, 가져와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 연결 강의입니다. 자, 일단 먼저 얘가 10만 달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격에 마디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격의 마디존이라는 게. 저 가격의 마디존을 이해하시려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아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엔비디아 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50달러. 저희가 얘가 올라올 때 여기서 6개월 동안 쉬었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50달러가 뭐냐면 이게 가격의 마디존이에요.
마디존이에요. 대나무가 곱게 자라려면 중간 올라가다가 여인과 뭔가 마디가 주면서 왔다 갔다 해줘야 얘를 딛고 다음에 또 가는 거거든요. 종착역 개념이 아니라 정거장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올 때 5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0달러 무조건 뚫어요. 이게 아니라 얘는 50달러면 얘가 기간전 줄 겁니다. 왔다 갔다. 그렇고 뭐냐면 대신 얘가 여기 가게 뚫고 나면 얘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해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얘가 날아가요. 날아갈 때 또 뭐라면 얘가 100달러에 오면 또 왔다 갔다 얘가 3개월 걸거든요. 그럼 얘가 100달러를 돌파할 때 제 아이디어는 제가 만약에 젠슨왕 바로 밑에 있는 참모라면 저는 젠슨한테 CEO님 그동안에 엔비디아에 투자한 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베풀어주려면 여기서 주식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분 계실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했거든요, 이때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갈 때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소위 스플릿. 얘들은 액면가고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을 한 거죠. 근데 얘가 딱 들어맞은 겁니다. 오, 얘가 빵 떠올랐어요. 자, 그럼 얘가 또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계속 갖고 오겠죠?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저는 얘를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얘가 10년 후가 궁금하다. 왜 AI니까. 근데 얘를 150달러 왔을 때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또 주가가 여기 6개월, 3개월 그럼 얘가 150달러 쉽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저희는 이미 얘를 여기서 가까다고 반을 이미 매도를 때렸다고요. 얘가 종착역이 아니라 얘는 종착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마디입니다. 그냥 못 갈 것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게 마디존의 개념입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얘기는 여기서는 한 번은 쉬었다 가지 않겠어? 라는 개념입니다. 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S&P가 어디서 두루맞고 있죠? 6천에서 두루맞고 있죠. 이게 6천이잖아요. 이게 6천 내려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6천. 이게 바로 어떤 마디에 대한 그 개념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얘가 완전히 꼭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은 못 가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렉트로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야, 넌 어떻게 되겠니?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디존을 제대로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얘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에 간 다음에 어떠세요? 신구님 어떠세요?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됐죠? 옆으로 기네요. 기었죠. 네. 심지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도 가격도 무지하게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1억을 돌파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1억이 꼭지다 이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기를. 정말 1억을 가격에 마디존. 그렇죠. 이게 마디존의 개념이에요. 이제 얘는 우리나라 돈으로 얘를 갖다가 얼마까지 가겠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가 꺾을 때 꺾어지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난 비트코인에 나는 관심이 있어. 그럴 때 나는 얘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현재 상태에서 좋을까 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뉴스들이 도대체 어떤 뉴스들이 얘가 나와 있을까 볼게요. 제가 지금 순간 저기한 게 이거 번호를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순간 저기한 게 이 번호가 빠져서 그랬었네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예를 보시면요. 제가 그냥 해볼게요. 얘가 1월 달에 여기 1월 달에 왔다 갔다 얘가 여기 수직 상승했잖아요. 여기가 이거 왜 수직 상승했냐면 1월 달에 얘가 드디어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이 얘가 바닥에 있구나, 얘가 지금부터 뜨겠구나 할 때는 4천만 원대에 그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권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1월에 ETF가 생기면서 야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 그 ETF가 나오면서 얘가 개개되면서 얘가 수직 상승을 빡 해서 1억 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1번. 2번. 얘가 1억에 갔는데 얘가 얼마까지 빠진지 아십니까? 7천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무려 마이너스 30%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야 누구나가 다 돈을 버니까 나도 여기서부터 왕창 포모가 되고 나 들어갈래. 이거 공부 안 하고서는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아직까지 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 계통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여기서 빵 하고 뜨잖아요. 여기서 다시 여기 1억에서 얘가 빵 여기서 빵 뜰 때 이게 바로 트럼프 효과입니다. 트럼프의 효과 때문에 빵 뜬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빵 뜨면서 미국 달러로 10만 달러를 녹하고 있는 이 개경은 이미 여러분들 눈이겠지만 이 게리 갠슬러가 자르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사임하겠다고 얘기 나오면서 얘가 빵 하고 위로 올라간 이 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비트코인이
일단 가격의 마주존에 들어간 상태 속에서 야 그럼 이제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할 때는 이런 질문. 수재님 얘가 10만 달러를 갈까 안 갈까요? 얘가 1억을 안 간 게 아니라 1억을 살짝 돌파한 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문제는 얘가 10만 달러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10만 달러 돌파는 당연히 돌파하겠죠.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돌파한 다음에 이게 여기를 딛고 버텨주느냐 아니면 얘가 여기 이후에 내려가느냐 이 문제인데 얘는 거기가 가격에 맞추니까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야 요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은 왜 거기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다가 암호화폐 점단직을 신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번에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그 케네디 주니어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부채 문제도 그렇고 인플레도 문제도 그렇고 이쪽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측근들이 이 비트코인 이 뭐랄까요? 우호론자들이에요. 이걸 조금 더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하는데 이게 마치 여러분들 미국이 달러가 왜 지금 기축통화가 되는지 그 역사를 아십니까? 기축통화 되기 전까지는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되다가 1944년도 브레튼 우즈 협약. 그럼 얘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전 세계 대전이 펼쳐지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군수물자들이 미국에서부터 갖고 올 수밖에 없었고 이 군수물자를 사올 때 금이나 은을 주고 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작전이라고 해서 히틀러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나라들은 해안가에다가 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왔어? 그러면 금을 갖고 저쪽 어디 쪽으로요?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2차 세계 끝났을 때 전 세계 금의 70%는 어디 가 있었냐면 미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1944년도 1년 전에 브레튼 우즈 협약에서 금 1온스에다가 35달러를 픽스시켰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부여한 거죠, 금으로. 그런데 1971년도에 그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이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에 야, 니들이 이제 달러 갖고 와도 나는 금 못 줘. 그래서 달러 가치가 폭락했다가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가 나타나면서 어딜 갔다가 또 방문했습니까? 사우디 가서 야 니들 앞으로 기름 팔 때 니들 달러로 결제해.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페트로달러. 즉 달러에다가 앞에는 소위 얘기하는 누런 황금을 이렇게 픽스시켰고 그다음에는 검은 황금인 석유를 해서 달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달러 어떻습니까? 달러에 대한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이때 지금 미국에서의 이 트럼프 옆에 측근들 어떤 생각할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한때는 달러에다가 금을 연결시켰고 한때는 석유를 연결시켰던 이걸 갖다가 이제는 어느 쪽으로 비트코인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압수한 21만 개를 그대로 갖고 있고 매년 비트코인을 100만 개씩은 사 들어가자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미 상원에 그런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측근에 의해서 야 그러면 그 비트코인 무슨 돈으로 사니? 그거 금 팔아서 살게. 이거는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얘는 10만 달러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여기서는 많은 손바뀜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초기 멤버들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조종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조정받는다고 해서 얘가 진짜 끝나느냐 할 때는요. 걔는 끝날 때 끝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앞에서 막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제가 10시 반에 얘가 그럼 얘가 조정다운 조정 어떻게 봤지?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디존의 개념은 얘가 끝났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얘는 여기서는 일단 한 번 쉬었다 가야 된다. 그래서 번셀 리서치에서 보면 비트코인 내년에 뭐 20만 달러, 여기 뭐 그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뭐 20만 달러다, 30만 달러, 100만 달러다. 저희가 엔비디아를 계속 끌고 오면서 일부는 마디존에서 줄이고 갖고 가듯이 얘도 끝날 때 끝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10시 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얘는 마디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뒤늦게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막 얘가 10만 달러 돌파할 때 와장창 들어가는 건 이건 저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단 얘는 밑으로 내려가도 결론만 먼저 얘기한다면 내려오더라도 얘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 미국 증시는 아까 우리나라 증시랑은 다르게 스파이죠. 그죠? 고고싱이죠.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마딘이 있어도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얘가 지금 선두주의였잖아요. 2025년도에 뭐를 준비해드리냐? 얘는 주도주가 계속 살아있어요. AI에 연결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그런 전력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형원자로 이건 제가 중간에 했기 때문에 아침에 가격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여기가 SMR이 얘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 이것도 제가 수없이 한 달 동안은 계속 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얘가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팔란티온이 뭐니 이런 것들이 수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수층이 두껍고 AI의 모든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받아먹을 게 고작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는 말씀 누차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비할 때 조금 더 내가 침착하게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특히 내년에는 제가 테슬라 그래프를 그렸지만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어떤 혁신적인 규제 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가 봐가면서 내년에 매매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시 주가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GDP 수정치 특히 여기 개인 소득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중에는 추수감사절 휴일이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소재 미국과 러시아의 심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우리가 쏜 건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직접 자기가 해명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만약에 러시아에서 ICBM을 쐈으면 어떨까요? 얘는 사거리가 5,000km 아니 5,500이면 이거 미국을 겨냥한 걸 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를 감시하고는 24시간 감시하고는 정찰 위성 얘를 보고 있다가 쐈네 그러면 곧바로 미국에서 핵을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 보면 여기 어딘가 30분 전에 여기 있네. 30분 전에 사전에 통보했다. 왜냐면 ICBM은요. 이게 4,000km, 5,000이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재래식물을 쏘는 바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얘를 쐈다 그러면 이건 핵을 쐈다는 게 똑같은 겁니다. 앞에다가 핵탄도를 놓고 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 중거리 미사일 쐈다. 이것도 사실 과다한 겁니다. 이것도 사거리가 3,000 내지 한 5,000까지 가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면 이거 해봤자 1,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너희들 까부지 말라고 한 건데 거꾸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푸틴 보러 너 까부지 말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국제정치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얘는 올라갈 때 국내장은 여기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얘가 내려왔을 때 얘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국장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장교수도 살아있는 종목에다가 스트롱 이즈 뷰티풀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